여기 한국은 가난하고 일본을 따라하기만 바쁜 표절 국가라며 비하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이게 바로 한국의 실체였다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주디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인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빠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일본에서 자라왔는데요. 사실 당시에 미국의 몇몇 친구들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들은 제가 미국만큼이나 부유하고 문화적 영향력도 대단한 일본에 간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든 미국을 떠나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가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설레는 감정도 들었던 것 같네요. 그러나 제 일본에서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다름을 용납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일본 특유의 뭉개진 발음만을 사용하며 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몰랐던 저는 유별난 아이 취급을 당하며 더욱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가 따돌림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들의 시원한 곳을 긁어주는 거였어요.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일본인들은 한국은 일본을 따라한다며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각종 범죄나 사고만 친다며 엄청나게 싫어했고 틈만 나면 한국을 비하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들은 한국은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파렴치한 국가고 근본이라는 게 아예 없어서 일본을 베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한심한 나라라며 조롱했는데요. 심지어 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자신의 공약을 말하는 학생이 아닌 뜬금없이 한국을 비하하거나 한국에 뺏긴 일본의 영토를 되찾아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연설을 하는 학생이 반장으로 뽑힐 정도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딱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저 따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싫어하는 척 연기를 했고 일본인들은 외국인인 제가 자신들과 함께 한국을 욕해주니 저를 친구로 받아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욕했지만 한국 비하를 이어나갈수록 한국이 정말로 싫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친구들에게 다시금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비열한 짓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한국은 베끼기만 할 뿐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는 후진국이라던 일본 친구들은 전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으며 심지어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흔히 보였거든요. 알고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아라소데스 같은 한국어가 섞인 일본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이고 기본적인 한국어조차 하지 못할 경우 유행에 뒤처졌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본인들은 한국식 화장법이나 패션 등도 전부 따라하곤 했죠. 저는 이들이 정한 사회적인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국 따돌림으로 귀결되는 일본의 상황에 한숨을 쉬면서도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변해버린 일본의 분위기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한국 문화에 거의 지배당한 상태임에도 꼭 3명 이상이 모이면 여전히 한국 비하를 이어나갔지만 이것조차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전에는 한국을 아래로 깔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런 한국에 뒤처졌다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한국은 항상 일본을 따라한다며 조롱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상황에 약간의 모순을 느끼기도 했지만 몇 년간 한국을 욕해오며 정말로 한국이 싫어졌던 제겐 여전히 한국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번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빠와 함께 마트에 들렀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과자매 대해서 물건을 고르던 아빠는 제게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주디, 이 과자를 봐. 일본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과자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과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창조한 과자가 아닌 전부 미국 과자를 그대로 베껴온 거거든. 이 초콜릿 과자도 아빠가 미국에 있었을 때 많이 먹었던 제품이란다. 아빠는 초콜릿 과자 외에도 일본 매대에 있는 과자 중 대다수가 미국이나 유럽의 과자를 그대로 베껴온 거라는 말을 건네왔고
저는 이러한 아빠의 말씀에 알 수 없는 심술이 났습니다. 아빠의 발언은 제가 그렇게나 싫어하는 한국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아빠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이 없었을 때부터 줄곧 한국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저력 있는 국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요. 당시에도 아빠는 지금이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보이지만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도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이 나라가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라는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때의 일본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인 수준이었기에 아무도 아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실제로 아빠는 어디에서 구했는지 일본에서는 그렇게나 구하기 힘들다는 삼성 휴대폰을 구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로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도 강력하게 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이 싫었던 저는 아빠가 또 한국 칭찬을 시작했구나 싶어 귀를 막고 다른 매대로 이동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라면 매대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컵라면 대표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니신 브랜드가 한국의 불닭볶음면이나 양념치킨 라면 등 수도 없이 많은 한국 컵라면을 그대로 베껴서 출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분명 컵라면의 원조인 일본인데 어떻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컵라면을 그대로 베껴서 출시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뒤따라온 아빠는 이내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더라고요. 주디, 아빠가 한국은 매우 저력 있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았니? 한국의 컵라면은 이미 원조를 넘어버렸고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 브랜드를 그대로 베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을 추월해버린 한국을 역으로 표절하고 있는 거란다. 즉, 일본은 누군가에게 표절로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라면 역사의 충격적인 비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라면 역사는 알면 알수록 얄궂단다. 한국 전쟁 이후 몹시 가난해진 한국은 라면 생산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려고 일본의 라면 기술을 판매해달라고 부탁했단다. 이때 일본으로 직접 찾아간 회사가 한국의 삼양식품이고 일본의 니신식품은 이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게 되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그때 한국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매정히 거절했던 니신식품은 현재 한국의 삼양식품에서 출시한 불닭볶음면 등 여러 라면들을 그대로 베껴서 출시하고 있지. 이런 얄궂은 역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고 아빠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한국만의 저력과 잠재력 때문이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베껴댄다며 그렇게나 한국을 싫어했던 일본인들이었는데 지금의 일본은 역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베껴대는 게 현실이라니. 저는 양국의 이러한 완전히 뒤바뀐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을 욕했던 제 과거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죠. 하지만 일본의 한국 베끼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기만 했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직접 가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나 단기간 만에 원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이지가 않았거든요. 다행히도 한국을 워낙 좋아하는 아빠답게 아빠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아빠는 저번에 한국 출장을 갔을 때 제 또래의 딸이 있는 한국인 부부와 친해지게 되었다며 그들의 집에서 얼마간 머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사실 저는 아빠의 이러한 제안 자체도 매우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게 무척이나 어렵고 처음 보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빠는 그저 한국으로 단기 출장만을 갔음에도 곧바로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던 것이며 한국인 가족은 어떻게 처음 보는 저를 집으로 초대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폐쇄적인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국에 신기함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일본을 베껴대는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그저 하위호환 격일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은 일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스마트 신호등부터가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초록불과 빨간불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최첨단 신호등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가 보도에까지 표시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상용화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일부 횡단보도는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길을 비추고
가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의 낡고 오래된 신호등은 가끔 제대로 된 불빛을 비추지도 않아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일본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아서 한국과 같은 최신 인프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서 멈춰있는 일본의 도시와는 달리 한국은 마치 지금이 2050년은 된 것처럼 최첨단 도시 인프라를 여기저기 깔아놓은 상태였죠. 물론 한국에는 웅장한 고층 빌딩들과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신축 건물들이 많다는 점도 한국의 최근 잘 나가는 경제 상황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더욱 한국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전만 해도 마구잡이로 건물들을 지었지만 이제는 가난해진 경제 상황 때문에 더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한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제는 너무 낡아버려서 그저 흉물스럽게 남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양국의 상반된 도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뀐 경제와 문화의 입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당황과 허탈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이러한 당황스러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내 약간의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들과는 달리 무척이나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무리 제가 미국인이라 키가 큰 편이라고 해도 일본 남자들은 여자인 저보다도 키가 작고 왜소한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그동안 연애라곤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일본 남자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남자를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들은 도저히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키와 체격만큼은 거의 미국인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컸고 저는 오랜만에 보는 남자다운 사람들을 보고 설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최초로 사람 구경을 하기 위해 한국 길거리 이곳저곳을 필요 이상으로 둘러봤고 결국 도대체 언제 집에 도착하냐는 한국인 부부의 딸 승연의 연락을 받고서야 황급히 한국의 가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 가정집에서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일본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여러 최첨단 가전제품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일단 로봇 청소기부터가 그랬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적혀있는 로봇 청소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일본인들은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서 있는 가전제품들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 기업들은 수요가 없는 로봇 청소기를 딱히 개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경제의 선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러한 고성능의 로봇 청소기를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평범한 가정집에서마저 로봇 청소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것만 봐도 한국은 일본을 진작에 넘어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가정집에는 일본에서는 본 적도 없는 양문형 냉장고를 비롯해 김치 냉장고 등 냉장고가 무려 3대나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에어컨은 시스템형 에어컨으로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전기세 문제 때문에 3대의 냉장고는커녕 한 대밖에 없는 냉장고도 소형 냉장고로 바꾸는 추세고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로만 여름을 보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유한 나라가 일본을 베낄 리는 없어 보였고 이 모든 것이 일본인들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가난하고 남의 것을 베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닌 오히려 한국은 일본이 모방하고 지향해야 할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인 가족의 환대를 받으며 목욕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국 가정집의 욕조에는 선호하는 온도로 물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스마트 욕조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몰입형 휴식을 도와주는 무드 조명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어요. 저는 일본인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고 이들은 하나같이 낡은 욕조에 물을 계속 받아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일본인들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왜 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거냐고 물어보니 이들은 이 목욕물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전부 사용한 뒤 버린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왔죠. 저는 이게 부자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의 처참한 현실이구나 싶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부유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스마트 욕조에서 만족할 만한 목욕을 즐긴 뒤에 화장실에 붙어 있는 개인 건강 모니터링 거울을 통해 피부 상태나 수분 수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듯 평범한 가정조차 완벽한 최첨단 기술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그동안 일본인들의 말만 믿고 한국을 비하해온 제 과거가 매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최고라고 불릴 만한 선진국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태도도 이들이 세계적인 선진국임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베끼고 따라해도 애초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 정도는 진작에 뛰어넘었고 이제는 경쟁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미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더욱 발전해야 한다며 의기를 투합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가족의 환대를 받으며 한국의 여러 선진적인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었고 이제는 도저히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기꺼이 제 친구가 되어주었고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피해의식이 가득한 일본인들에게 속아왔고 오히려 아빠의 말이 전부 옳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제 미래를 한국에 베팅하기로 했고 일본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현재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